48살 미혼모. 지적장애 상급 아이를 혼자 키우며 파산과 질병 그리고 정신과 치료까지 버텨오신 한 엄마가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말합니다. 왜 양육비 소송을 안 하느냐고, 바보 아니냐고. 하지만 그 선택 뒤에는 복잡한 사정과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15년째 지적장애 아이를 키우고 계신 미혼모 김주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48살 김주아입니다. 김주아님은 작년까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지금은 1년째 일을 쉬고 계십니다. 간과 자궁에 문제가 생겼고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3년째 약을 복용 중이십니다. 그 와중에도 파산 절차를 밟으면서 15살 지적장애 자녀를 혼자 키우고 계십니다. 현재 생활은 정부에서 나오는 2인 가구 생계급여 약 130만 원에 대부분 의존하고 계십니다. 지금의 아이 아버지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처음 만나게 된 사람입니다. 30살이던 시절 말이 잘 통했고 3년 동안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이가 생겼습니다. 30만 원 줄 테니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고 아이는 지우라.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에게서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결국 김주아님은 산부인과로 향했습니다. 지워라라는 말에 떠밀려 선택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초음파 화면 속 이미 8주가 지나 있었습니다. 작은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면 속 아기는 분명히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김주아님은 이 아이를 지울 수 없다고 느끼셨습니다. 엄마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미혼모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임신 7개월이 되었을 때 미혼모 시설에 입소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뒤로 15년 아이 아버지와의 교류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출생신고, 돌잔치, 입학식 중요한 순간마다 연락은 했지만 돌아온 것은 무관심과 외면뿐이었습니다. 지금 아이는 15살이 되었습니다. 지적장애 상급 판정을 받았고 일상생활 곳곳에서 엄마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혼자 양육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 매일의 돌봄과 걱정, 앞으로의 미래까지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몸으로 파산 상태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도 김주아님은 아이를 생각하면 못할 일이 없다며 다시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셨습니다.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왜 양육비 소송을 안 하느냐고.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 안 받는 건 바보 아니냐고. 실제로 법적으로는 아이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김주아님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끝나지 않는 소송의 부담입니다. 한 번 양육비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돈을 주지 않으면 다시 소송을 해야 하고 또 주지 않으면 또다시 법정으로 가야 합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는 상황에서 이 싸움을 끝까지 이어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기초생활수급비와의 충돌입니다. 현재 김주아님은 2인 가구 기준으로 매달 약 130만 원의 수급비를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 아이 아버지에게서 양육비를 받게 되면 그 양육비는 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러면 수급비가 그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적으로 손에 쥐는 돈이 더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받는 최소한의 복지를 잃어버릴 위험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양 의무자 문제입니다. 양육비를 받는다는 것은 법적으로 아이 아버지가 그 아이의 부양 의무자로 더 분명히 연결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었을 때 장애와 관련된 각종 복지나 수급 혜택을 받을 때 아버지의 소득이 함께 기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작 아이가 꼭 필요로 하는 복지에서 탈락할 가능성도 생깁니다. 김주아님이 양육비를 쉽게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결국 김주아님은 아이 아버지에게 마지막 제안을 했습니다.
5천만 원만 주시면 영원히 떠나겠다. 양육비 소송도 하지 않겠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내 마음대로 나왔으니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 그리고 이어진 것은 이해와 책임이 아니라 쏟아지는 욕설이었습니다. 상처는 이미 오래전부터 한 겹 한 겹 쌓여 있었습니다. 지금 김주아님의 현실은 양육비를 택할 것인지 수급비를 지킬 것인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양육비를 받으면 도리어 수급비가 줄어들 수 있고 남자 쪽 집안 사정을 볼 때 실제로 양육비를 성실히 줄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적인 권리를 무조건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문제는 단순한 조언으로 쉽게 결론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김주아님께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권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법률 보호가 필요한 한부모 가족에게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자녀 양육비 확보, 가정폭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의 상담원과 변호사들은 법률적 조언뿐 아니라 필요한 서류 준비와 절차도 함께 도와줍니다. 김주아님의 경우처럼 양육비와 수급비, 부양 의무자가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본인과 아이에게 가장 나은 길인지 함께 고민해 줄 수 있는 곳입니다. 김주아님은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셨습니다. 아이를 생각하면 못할 일이 없다는 그 말 안에 지난 15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미혼모라는 이유로, 미혼부라는 이유로 혼자 감당해야 했던 수많은 시선과 책임들, 그리고 그 안에서 오늘도 버티고 계신 모든 부모님들께 김주아님은 말합니다. 미혼모, 미혼부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현실을 바꾸는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